자, 이번엔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뜨거운 업종과 테마 관심 정보까지 알아보죠. 모이스탁 홍은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여행업종 관련해서 세중이라는 회사를 살펴봤었죠. 네. 예,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간략하게 리뷰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중을 보는데 동종업종에서 가장 싸다라는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첨가를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혁신 기술 3D 프린트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동종업종 대비해서 싸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하는 데는 이런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중과 평균 단가가 낮아야 된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목해서 볼 섹터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섹터는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이 워낙 크고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실적 대비해서 거래소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거래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영업이익을 가진 그런 섹터, 저 개인적으로는 엔터주들이 그동안 어떤 펀드가 환매를 하고 또는 이거 어떤 나가면서 굉장히 가격 메리트도 보여지는 게 아닌가. 또 이 한류 바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창조 경제에 어울리는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속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엔터 3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 전 세계로 몰아치면서 주식주 뭐 대단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후에 사람들의 인기라고 하는 게 참 연예인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세상이 다 자기 건 것 같고 자기만 다 쳐다보는 것 같은데 지금 말춤 추는 사람들 보기 어렵죠. 네. 새로 또 요즘은 이제 점핑. 네. 양태원 대표님 좋아하는 점핑. 네. 이렇게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어떻게 보면 흐름이 빠르잖아요. 엔터 미디어 관련주 최근에 업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네. 꾸준히 저점을 찍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름보다는 대부분 엔터 관련주들은 하반기 매출이 공연과 기획과 또는 일본의 진출을 앞다투어서 다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3사가 고르게 매출 성장을 한 20-30%씩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저는 엔터 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는 IT 관련주들이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매물대도 많았기 때문에 그 매물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이런 그 어떤 3사 이슈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SN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드라마나 또는 다른 매출을 다변화해서 확대하는 전략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새롭게 어떤 진출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YG 엔터테인먼트도 또 가장 큰 이슈가 싸이가 이 YG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이의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이제 조만간 탈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JYP는 9월 11일 합병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합병이 잘 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이 3사 모두가 다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기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관심 기업은 어디가 됩니까? 네, 일단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싸이의 효과는 엄청난 효과,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싸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싸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 조목조목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시죠.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자료 화면을 좀 보신다면 싸이의 효과라는 것은 뭐 이 기업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콘텐츠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데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는 싸이가 이제 4분기에 신곡을 가져오는데 신곡의 어떤 피처링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한다 하고 얼마 전에 양현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분명히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전략으로 어떤 시너지를 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YG 엔터테인먼트는 신인 개발을 하고 또 이 어떤 논스톱으로 자체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대부분 이제 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논스톱을 다 하고 기획을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와이즈가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이제 바로 콘텐츠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어떤 그 몸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절대적으로 치명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개별적인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데, 단연 빅뱅이라든지 어떤 싸이라든지 또는 21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성공한 콘텐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속타가 나올 수 있겠느냐가 현재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속타가 일본에서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엔저 현상으로 주가가 좀 대부분 3사가 좀 밀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일본 관객 수가 향후에 이 빅뱅이라든지 대성, 지드래곤이 연속적으로 이 어떤 공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충분히 창출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21의 후속타, 여성 걸그룹이 지금 출발을 했고요. 또는 빅뱅의 후속타 남자 보이스 그룹이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10회차 공연이 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YG에서 이제 그 어떤 강력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객 수로 본다면 타 국가 대비해서 일본의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인구수도 많고 일본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일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정치적이나 이 환경적으로 안정이 돼야 또 이 음원이나 또는 공연 기획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게 엔저에서 조금 우리가 그 엔화 강세라든지 엔저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때 편차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구조는 아닙니다. 이 무료로 하는 다운로드를 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음원 사업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현재 콘텐츠를 강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음반과 음원 캐파를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역시 싸이의 라이센싱 사업 강화, 이 와이즈뿐만 아니라 이 SM도 매출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레드로버로 인해서 또 이 그 매출을 좀 다른 콘텐츠 쪽으로 캐릭터 쪽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또는 화장품 쪽으로 해서 어떤 그 팬들로 인해서 시너지를 보이겠다라는 게 최근에 YG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본 돈 수요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18%에서 21%, 2%까지 나오는데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돼서 싸이도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상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전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쭉 보신다면 이 유튜브 조회수가 곧 그 회사의 콘텐츠, 즉 어떤 그 가수의 이런 전체적인 성공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이 기획사들이 어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 제작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성공을 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구조를 우리가 좀 본다면,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매출 구조를 본다면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음반 또 광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매출 구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기획 쪽이 이제 그 공연 이런 쪽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공연은 바로 이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캐릭터라든지 화장품으로 매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팬들하고 직접 가깝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이 회사는 로열티 쪽에서도 매출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뭐니 해도 그럼 실적이 얼마냐라고 본다면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한 1,300억, 올해 작년에 1,0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대부분 제조회사들이 13%, 17% 안팎인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최근에 우리 그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제조업 지수가 국내에서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 창조 경제에 접목을 시킨다면 매출이 1,300억에서 올해 22%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상대로 해서 매출이 확대만 된다면 이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미디어 이펙트보다는 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가가. 근데 실적을 지금 보여주신 걸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2012년에 비해서 13년이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주가는
달리 갔단 말이죠. 네네. 주가는 고점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매매 전략 네. 보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우려하지 않는다. 2분기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이 34% 증가해서 300억에 영업이익이 55억, 18% 나왔다는 건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주가 위치가 45,000을 저점을 찍고 최근에도 45,000원 정도 저점을 찍었지만 56,000원에서 약간의 매물대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점 매수를 가정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0-30% 정도 업해서 장기 이동평균선 151선을 닿아서 63,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58,000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잡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직전 고점의 매물대가 아무래도 9만 원에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매물대는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58,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10% 정도에서 45,000원 정도에서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시장의 관심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은 엔터 관련주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심주는 YG엔터였습니다. 모이스탁 홍은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